남해안 남중권의 영포남 자치단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 확정된 이후 자치단체장 교차 근무는 물론 양지역의 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교단이 정한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변칙적으로 아들에게 세습을 하려 해 논란입니다. 서울 명성교회 이후 교단 내에서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첫 번째 사례인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숨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빈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마지막까지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힘썼던 고인을 기렸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30만 원의 3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보훈군도 오는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설까지 전 도민 잠시 멈춤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도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전남도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도 반드시 선제 검사를 받고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 지역 방문이나 각종 행사와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2017년 명성교회 사태 기억하십니까? 서울 대형교회 목사가 교단이 정한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아들에게 목회직을 세습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똑같은 일이 여수에서 벌어졌습니다. 교단 내에서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번에도 눈 감아준다면 교단의 헌법은 유명무실해지고 교회는 점점 더 사유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록 신도 3천여 명, 연간 재정이 60억 원에 이르는 여수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인 여수 음파교회. 이 교회 간부들은 지난달 26일 공동의회를 열어 현직 담임 목사인 A 목사의 아들을 청빙해 후임 목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의회는 아버지인 A 목사가 직접 주관했습니다. 교회의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하여 합격교회 이임 목사로 을 청빙하는 겁니다. 비밀 투표도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모인 회당에서 목사와 눈을 마주치며 찬반을 결정했습니다. 혹시는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부는 이해하십시오. 네.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지난 2013년부터 교회 헌법으로 직계가족 간의 세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A 목사는 지난해 6월 아들 목사에게 2km 떨어진 곳에 여천 음파교회라는 작은 개척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6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두 교회를 통합시킨 뒤 아들을 담임 목사로 추대하는 변칙을 썼습니다. 교회 헌법에 교회를 통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현직 목회자들은 지난 2017년 명성교회 사태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결국 불거진 거라고 지적합니다. 큰 교회다라고 하는, 누가 우리한테 이것을 딴죽을 걸리, 이렇게 아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특히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명성교회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해?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음파교회는 아들 목사를 청빙하는 건 교인들이 원했던 것이고 교회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혁 기독교 단체는 목사 개인과 교회 간부들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교회는 무작정 성장 일변도로 가게 되면 이렇게 목회를 세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3의 인물이 들어와도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벗어났다. 한국교회개혁실천연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교단 총회장을 했던 초대형 교회 목사의 80% 이상이 담임 목사직을 직계가족에게 세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연보 광양시장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각각 30만 원씩 460억 원 규모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의회 추경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에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 4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고흥군이 오는 13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는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65세 이상은 자동 지급되며 64세 이하 군민은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 확정된 이후 여수와 남해는 시장 군수가 일일 교환 근무에 나서면서 가까워진 영호남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최근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동부권과 서부권의 발전 전략을 연계해서 공동 연구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남해안 남중권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8년부터 추진해온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영호남의 협력과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여수시장과 남해군수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 확정을 계기로 하루 동안 교환 근무에 나서 지역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국도 77호선이 지나는 해저터널 연결 지점이 국내 최대의 석유화 국가산단이라는 점에서 여수와 남해가 각각 구상하는 청사진도 공유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수와 남해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남중권은 이미 수년 전부터 COP28 공동 유치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새로운 단일 성장 권역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남해안 남중권의 잠재력은 최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전남 동부, 경남 서부 발전 전략 공동 연구에 나서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포함해서 여수 남해 해저터널 등 국가 사업을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남해 6개 시군, 그다음에 경남해 4개 시군이 함께 같이 연계 협력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양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5개 분야, 24개 전략 사업, 65개 세부 사업을 발굴했고 양 지역의 기존 발전 방안과 연계해서 남해안 남중권을 국토 남부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있는 대선 공약에 반영해서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더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국가 예산을 확보할 때 전남과 경남이 그중에서 공동 사업들을 좀 COP 공동 유치에서 여수 남해간 해저 터널까지 남해안 남중권이 부각되면서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호남해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 5일 여수 MBC가 보도한 순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갑질 문제와 관련해 순천시가 공동주택 갑질 근절을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외부 감사원 4명과 순천시 공무원 2명 등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관리사무소장의 갑질과 관리비 집행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 중인 169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의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뿌연 하늘을 보였는데요. 내일도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일 예정입니다. 내일 전남 지역에는 곳에 따라 눈발이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0에서 2도, 순천이 영하 1에서 1도, 광양은 영하 1에서 2도, 고흥은 영하 1에서 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2에서 0도, 목포는 영하 1에서 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도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도 눈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에는 영하의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라 길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어 출퇴근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숨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빈소에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는 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배 여사의 뜻을 기려 다시 한번 결속했고 정치권은 민주유공자법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 이 열사의 삶과 6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의 배우 제작진이 고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열사를 연기한 강동원 배우는 부고가 알려지자 광주를 찾아 일찍 배 여사를 찾아뵙지 못한 죄송함을 전했고 올해 원래 또 찾아뵙기로 했었는데요. 못 뵈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고 통화만 했었는데 마음이 안 좋네요. 장준환 감독은 분양을 마친 뒤 1시간 정도 빈소에 머물며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눈빛, 그리고 손수 따뜻한 밥 먹여서 보내겠다고 이렇게 막 서둘러 준비하시던 모습. 시민사회 인사들도 민주화 운동 가족들의 구심점이었던 배 여사를 추모하고 뜻을 이어받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날들을, 그 뜨거운 여름을, 그 추운 겨울을 가족 간에 다툼 없이 진상규명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같이 해주시겠다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조문 이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배우자 등 대권 주자들도 조문하고 마지막까지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힘썼던 고인을 기려 민주, 인권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의 밤을 치른 고 배은심 여사의 장례는 내일 오전 발인과 노제로 진행됩니다. 배 여사의 유해는 유족의 뜻에 따라 이한열 열사 선친이 있는 광주 망월동 제8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